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2월 11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하락을 한 거나 진배 다름없죠. 코스피는 3일 동안 하락하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하락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소폭 진행되는 그 타이밍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수급성으로도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 선물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현물은 근데 꾸준하게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현물 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기관 쪽에서 물량을 매수를 하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투자 쪽에 딱총 한 발씩 딱총의 자금이 생겼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그 자금들이 일부 저가 매수 부분들을 하는 그런 형국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금이 어떤 전체적으로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리딩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종목군들이라든지 일부 섹터 안에 어떤 하방 경직 부분들은 살짝 만들어진, 아주 살짝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 지금 이번 주에 FMC라든지 그 다음에 주 후반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런 부분들의 지난주 하락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그래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종목 장세의 흐름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오늘도 보면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원하는 지금 올해 2,000원대 아니죠. 1,900원, 지금 1,900원대 후반 1,100원대 이제 거의 근접하는 움직임 부분, 워낙 약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은 지금 한 750억 저록 순매수, 아무래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매수를 2,500계약 정도 장중에 좀 더 나왔습니다만은 이 정도 매수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일부 좀 들어왔고, 섹터별로 움직인 부분들 보면 아침 브리핑에서 주말장에 바이오 섹터 상향, 특히 그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신라젠의 상승에 먼저 선행했어요. 그 내용 부분들, 면역항암제라든지 그 다음 표적항암제 다음으로 면역항암제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신약도 FTA에서 승인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고 M&A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그때 이후 한 일주일 내부터 신라젠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만원대 이하에서 10만원대 이제 더블 나는 출발점 부분들이 그쪽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여기도 보면 길리어드의 추가 인수합병 추진 기대감으로 오늘 바이오 섹터를 목표가 상향을 했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도 신라젠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종목군이 상승해서, 특히 셀트리온 관련 종목군이 한 5% 전후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외국인이 거의 오늘 1,000억 정도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도 한 1,200억 정도. 그래서 양쪽에서 코스닥에 한 2,2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 5일 동안 하락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왔다는 얘기 좀 드리고, 바이오 섹터 부분들의 반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제약업종도 낙폭과됐던 저가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코멘트.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되는 섹터 부분은 비트코인 약세 부분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국가마다 약간 좀 틀립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을 규제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워낙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 부분들인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 월세라든지 이걸 조금 받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기술 부분들이 나왔을 때 우리도 그렇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예를 들자면 그 검색 시장 부분들 지금 그 AI 스피커가 상당히 지금 서로 경쟁 부분들 선점하기 위해서 우열을 가리고 있죠. 여기도 보면 워낙 많은 그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그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승자독식 부분에서 여기서 판을 키워서 좀 뭔가 상위 클래스만 아마 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떤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어떤 정부 시스템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부동산 등기라든지 이런 쪽에 하나하나씩
발돋움할까요? 그래서 이쪽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이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 업그레이드 과정 중에 예전에 카카오라든지 다음처럼 카카오라든지 라인, 그 다음에 네이버와 다음에 검색시장 야후의 어떤 검색시장 부분들이 치킨 게임, 이 과정 중에서 많은 비트코인들이 서로 치고 경쟁력 부분들을 좀 상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런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주변에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송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있죠. 그거 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 부분들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어차피 생산량 자체는 한계가 있죠. 이것은 비트코인은 나오는 물량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장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배팅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어디선가 제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지금 8, 90%된 것 같아요. 근데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큰 손들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뭘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치고 박치고 마지막에 우리가 개별 종목군들 털어낼 때도 그렇죠. 뭔가 시장에서 많은 호재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거래량 터지면서 그 매집했던 그 세력들은 물량 부분도 털어내고 나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상 계속 그 분위기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물량을 털어내죠. 근데 이제 그 위에서는 다들 치고 빠지고 치고 박치고 하는데 개인들만 놀아요.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신 분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최소한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여기다 목숨 걸지 마시고 현금 하실 수 있는 분들 수익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서 차라리 블록체인 기술력 부분들이 있는 국내 회사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기술이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해외 쪽이라든지 국내 쪽에 이쪽 블록체인 기술이 스타트업이 있으면 그걸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 부분들이라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규제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주가 급락에 나왔고,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 부분들을 약간 험악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그 섹터 부분들을 뽑은다면 조선업종이죠. 삼성중공업의 여파로 인해서 삼성엔지도 오늘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 부분이 나오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인데 너무 약하죠. 살짝 나왔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올 수 있는데, 추세 부분들은 FMC에서 금리 인상 부분들 진행하는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부분들, 흐름 부분들 보고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관련된 내용, 그 전주부터 그랬죠. 그 전주 목요일 저녁에 7시 반인가 제가 특별방송 부분들로 올려드렸으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그 이후부터 보시면 그 주도주가 그때 먼저 가장 치고 갔던 게 유전자 진단 쪽하고 5G예요. 5G 관련주들은 지금 지속 상승 추세예요. 그때부터 지금 거의 뭐 30% 전후 상승하던 부분들 이끌어내고 정고점 돌파하던 부분도, 이노와이어 오늘도 지금 그랬고, 그 다음에 KMW도 거의 고가 돌파, 에이스테크 뭐 이런 종목군들 계속 30% 지금 말씀드린 이후부터 30% 이상의 상승파동 부분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국내 대형주 쪽에서 보면 오늘 LG전자는 아침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 LG우플러스는 5G 관련된 부분도 섹터죠. 그리고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부분들, 향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거의 20%까지 증가하겠다는 계획 부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장세 자체가 지수 부분들은 관망해요. 별로 이거 시장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개별 종목군들만 개별 종목 장세에서 움직이는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5일 빠졌고 코스피 3일 동안 하락 부분 나와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 반등 부분도 한 것 같지만 강도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강도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일단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 올화수 정도는 계속 이런 파동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신용 잔고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10조 원 넘어서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좀 시끄럽죠. 그 다음에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나쁜 내용 부분들은 없었어요. 길리아드 추가 합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지표, 고용, 그
그 다음에 중국에서 아침에 생산량 물가지수도 올라가 됐고, 그 다음에 수출입 지표 부분도 상향 부분들 진행됐기 때문에 나쁜 내용 부분들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번 주에 만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FMC의 그 영향권에서 어떤 변동성, 작은 변동성만 일으키면서 차익거래 부분만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높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번 주는 메인 코멘트 부분들은 종목, 지수보다는 종목, 파생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변동성이 이끌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죠. 근데 지난주 후반에 하락 파동 부분, 변동성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끝났다고 말하기는 그래요. 최소한 이중 바닥 보는 분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 기술적 반등 부분들의 영역이 나왔다 해서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가 신용 레버리지 너무 과하게 쓰지 말자. 그리고 너무 올라간 종목군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밑에서 기다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팟빵의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이고요. 지금 구독하기 실시간 알람 같은 경우에 지금 방송 부분도 올려드리면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공지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팟빵에 그 구독하기부터 있죠.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팟빵 메인 왼편에 보면 줄 3개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개인 설정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알림 기능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방송을 올리자마자 여러분들 푸시 같은 걸로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 부분들 잘 이용하실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일 12월 1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 개별 종목 장세 외국인과 기관은 손고르기 부분들을 앞두고 하면서 FMC라든지 선물하시면 동시 만기 빅 이벤트를 앞두고 개별 종목 장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관심고는 이번 주에 매매 부분들 조금 하실 분들은 아침 브리핑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주도주 섹터 부분들 수급이라든지 모멘텀이 들어가는 섹터 쪽에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금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